자,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비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었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예전에도 제가 책 한 권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을 한 2권 정도를 구매를 했는데, 전자책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그 또 한 권을 읽어봤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을 제가 2권을 구매해서 읽어본 이유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강연을 일단은 제가 우연찮게 이제 들어볼 기회가 생겨서 들어봤었는데, 근데 그분이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긴 하지만 그분의 좀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뭐 영업을 하면서 크게 성공하신 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 자기 개발과 관련된 강연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당히 인정받고 그 분야에서 그래서 성공하고 큰 성공을 이룬,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걸로 인지가 되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자기가 성공한 사람의 강연이 제일 짜릿할 때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져 나올 때, 사실 그때 이제 제일 짜릿한, 듣는 사람도 짜릿해질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는 것이 늘 아쉽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젊었을 때 처음 갓 성공했을 때는 자기 경험 위주로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전문 강연자로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이제 자기 이야기는 어쨌든 저야 뭐 그분을 늦게 알았죠. 뭐 그분 뭐 젊었을 때부터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나이가 든 그 분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경험보다는 이런저런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뀐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면 어떨까, 혹은 어찌되었건 강연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약간 이제 좀 너무 자기계발서 하면은 이제 자기계발 강연 하면은 이제 흔히 이제 뭐 들어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뭐 꼭 노트에 적어보고 그 목표를 적어보고 뭐 아침마다 읽어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주로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책으로 한번 봐야 이제 이분의 좀 진가가 파악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사실 2권을 샀었고, 근데 책 자체는 읽어볼 만은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개발, 그러니까 지난번 책, 제가 2번째 책인데, 이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성공 비밀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관련 2번째 책인데, 첫 번째 제가 아마 리뷰한 게 앞에 있는데요. 제가 그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되었건 뭐 자신만의 뭐 무기를 만들어란가 뭐 아무튼 무기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래서 군사 관련 어떤 에피소드가 같이 결합된 형태의 자기계발서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그 먼저 리뷰했던 게 지금 이번 리뷰해야 되는 책보다는 조금 더 저는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럼 뭐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성공 비밀은 책이 별로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가장 정석이다. 자기계발서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별로 읽지 않았거나 이제 자기계발서를 좀 읽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혼자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성공 비밀이라는 이 책이 상당히 이제 괜찮은 책이 될 것이고, 이제 자기계발서를 이제 몇 권 읽어서 그 어떤 패턴이나 흐름이 좀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자기계발서보다는 다른 장르의 책이 필요하거나, 혹은 자기계발서이기는 해도 어찌되었건 그 자기의 경험담이 더 많이 들어있거나 하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는 1번 뭐 해라, 2번 뭐 해라, 3번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되는 자기계발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책은 물론 뭐 해라가 있지만은 이제 내가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저러저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좀 자기 경험이 들어가는 약간 회고록 비슷한 그러한 것도 이제 일종의 강의의 의미로 보면 자기계발서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 회장의 성공 스토리 같은 것들은 뭐 저기 이 뭐 실현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 혹은 그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책, 어쨌든 그런 정주영 회장의 해고록 같은 책들은 이제 읽어보면은 굉장히 자기계발도 되면서도 자기 경험이 담긴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자기계발 강의의 의미의 자기계발서라고 해도 이제 늘 읽을 때마다 신선한데, 왜냐면 정주영 회장의 성공 스토리 다르고 김우중 회장의 성공 스토리 다르고 이병철 회장의 성공 스토리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근데 뭐뭐 해라 1번, 2번 뭐뭐 해라, 3번 뭐뭐 해라, 이 책은 이제 몇 권 읽고 나면 조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성공 비밀은 조금 이제 정형화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정형화된 자기계발서 한 권 더 읽겠다 하면 읽더라도, 만약에 이제 나는 조금 색다른 자기계발서를 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좀 자기계발서의 정석이다. 그래서 굉장히 정형화된 형태의 자기계발서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서 이제 이 책을 접해야 된다. 근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사실 강연도 좀 그렇고, 좋게 표현하면 정석이고, 조금 이제 아쉬운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 진짜 정석만 얘기하고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책은 그래도 다른 사례를 또 드니까, 근데 자기 사례는 아니고 그 어찌되었건 다른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드니까 그래도 책이 훨씬 풍부하죠. 역시 어쨌든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이 확실하게 재미가 있죠. 자, 어찌되었건 몇 가지 발췌한 부분만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가지 성공 비밀인데, 뭐 21가지, 뭐 1번, 뭐 큰 꿈이 영혼을 감동시킨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벌써 첫 챕터부터가 굉장히 자기계발서스럽게 나오죠. 당신이 경제적으로 큰 꿈을 갖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렇겠죠. 조금씩 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인생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꿈을 크게 갖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 즉 부자로 자수성가하는 시발점이다. 꿈은 당신을 몰입시키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 전형적인 자기계발서 문장이죠, 사실. 어떤 독자들은 자신은 위에서 말한 사람들처럼 컴퓨터나 신기술에 대해 소위 커다란 돈벌이가 되는 벤처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비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부자들 가운데 20%는 은퇴한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80% 중 3분의 1은 자영업자였다. 3분의 2 자영업자, 조금 이제 희망을 갖게 되죠. 사실 요즘 100세 시대에 어떠한 회사를 다니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자영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한 것이 광업, 내과, 안마치료, 치과, 안경점, 볼링장 순이었다. 일단 내과, 치과는 이제 의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광업, 안마치료, 안경점, 볼링장 순이었다. 미국이 볼링을 많이 치나 봐요. 자, 따라서 당신의 금전적인 성공 여부는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 보다는 얼마만큼 확고한 목표 아래 어떤 원칙을 갖고 직업을 선택했으며 어떻게 계획을 추진했고 얼마나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얼마나 건실한 투자가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놓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이 리스트화된 이 치과나 내과 빼놓고는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다라고 해도 건실한 마음으로 이런 이 자영업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죠. 공부 잘해서 의사 된 사람들은 내과 치과 하면 될 것이고요. 해마다 100만 명씩 늘어나는 부자들 중에 당신보다 특별히 나은 사람은 없다. 예, 이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말이 될 거고요. 다만 그들은 꿈을 갖고 그것을 위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 사람들일 뿐이다. 당신이라고 해서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당장 시작해보자. 그 시작은 큰 꿈을 갖는 것이다. 예. 어쨌든 이 자기계발서에서 이제 늘 이제 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 큰 꿈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고요. 정확한 목표를 세워라. 이것도 이제 뭐 어찌되었건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나를 고용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뭐 이러한 부분도 이제 좋은 말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여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 공유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 발췌해서 중간부터 들어가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내가 경쟁자들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일했다. 2배의 돈을 벌기 위해서 2배의 일을 했던 것이다. 또한 회사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랬다. 누가 말을 한 건데 저도 지금 발췌한 거라서 누가 이 말을 한 건지 밑으로 좀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시카고 교회의 에버그린 파크에서 태어난 웨인 휘젠거라는 사람의 말이네요. 1962년에 이르러 장인과 친척들에게서 $5,000를 빌려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그는 플로리다의 포트 로데일사로부터 쓰레기 수거용 트럭 한 대와 고객 명부를 구입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하루에 20시간씩 일했다. 그죠? 지금 이거 보면은 제가 사실 많이 느끼는 것이, 여기도 20시간 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좀 워라밸을 많이 챙기고 열심히 노력해라 했을 때 조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이제 노력하면 너희들은 돼라는 이런 말이 이제 굉장히 이제 꼰대들이나 내뱉는 이제 그런 말이고, 조금 이제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희화화되거나 좀 조롱 섞인 어떠한 이 조롱 대상이 되거나 그런 조금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일을 어마무시하게 하기는 합니다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기계발서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읽어온 자기계발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워라밸을 챙기면서 사실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성공한 이후에 워라밸을 즐겼지, 성공하기 전에 워라밸을 즐긴 사람은 사실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빌 게이츠든 스티브 잡스든 일론 머스크든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죠. 그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밑에 직원이 그럴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다들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도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는 늘 도로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겨우 주말에만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쓰레기 수거 작업이 끝나면 그는 곧장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에 이르러 그의 회사는 트럭을 40대나 보유한 중견 쓰레기 수거 업체로 발전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녀서는 큰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상당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966년 처가 쪽의 딘 번트록을 포함하여 시카고의 가족들과 함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테크놀리지를 설립했다. 지금 한글을 제가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크놀리지 이렇게 한글 그대로 읽은 겁니다. 자, 또 주식거래를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군소 쓰레기 수거 업체들을 매입하여 미국 전체를 포괄하는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독점화로 향해 갔다는 거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는 1971년에 500만 달러의 기업 공개를 했고, 휘젠거는 1984년에 이 회사를 30억 달러에 매각했다. 휘젠거는 이후 비디오 대여 업체인 블록버스터를 인수하여 미국 최대 업체로 성장시켜 84억 달러를 받고 비아콤사에 넘겼으며 지금은 자동차 렌탈 사업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수거 업체로 시작했다가 비디오 대여 업체로 그거를 이제 팔고 비디오 대여 업체 사업을 해서 또 성공시켜가지고 그거 팔고 지금 자동차 렌탈 사업을 했다는 거죠. 비디오 대여 업체 블록버스터를 인수해서, 이거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 이 회사, 근데 최대 업체로 성장시켜서 또 팔았다는 거는 굉장히 잘 팔았죠. 요즘 비디오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지금도 오전 6시 45분까지 회사에 출근하고 있으며 일요일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한 번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영국으로 비즈니스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 한 친구가 비아냥거리자 그는 영국은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죠? 역시 빨간 날 공부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듯이 빨간 날 일을 해야 돈을 더 잘 벌다는 것을 여기 아시죠? 사업가들. 자, 휘젠거가 오늘날 수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남다른 주인의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노력이야말로 진짜 노력이 되겠죠. 그는 자신의 원칙과 목표를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헌신적인 업무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직원들한테 주인의식 가져라 라고 해봤자 누구 좋으라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식을 살 것을 권장했고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인의식이 생기니까요. 재밌는 부부 내용이었고요. 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방법을 찾는데 남다른 노력을 보인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바로 내 일이라고 할 만한 일을 찾았다면 당신의 모든 미래를 걸어라.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쾌락이 시간을 짧게 만든다. 그렇죠. 쾌락에 빠져 있으면 성공할 일이 없죠. 당신이 자신의 일에 진정으로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의 시간은 짧아질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당신의 시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간다면 분명히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당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시 한번 자문해보라. 내 시계는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있는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4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라인데 이거 21가지 비밀 중에 이제 네 번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브라이언 트레시가 자기가 한 말인 것 같아요. 이 말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공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일을 좋아해버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되니까 인생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일이니까 일이 아닌 게 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또 이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 모두에 나왔던 이 뭐랄까 자기계발서의 어떤 기본적인 하는 말 뭐 큰 꿈을 가져라던가 등등등등 그건 이제 비슷한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 휘젠거라는 사람의 이제 사례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게 실질적인 사례를 역시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이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책에서 사실 이제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 브라이언 트레이시 강연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그 강연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늘 있었죠. 이 책에도 자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휘젠거라던가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또 이전에 제가 읽었던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도 이제 어떤 군대에서의 어떤 사례들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책이 재밌는 건데 이상하게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때 강연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안 나오고 자꾸 좀 너무 샤머니즘적인 뭐 큰 꿈을 갖고 뭐 꿈을 종이에 쓰고 읽고 뭐 붙이고 하면 된다라는 자꾸 그런 얘기들만 좀 그때 너무 장황하게 해서 좀 이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강연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 이런 사례들을 이 저자가 이렇게 성실하게 많이 담아내고 있고 방금 이 휘젠거라는 사람의 사례만 해도 자신을 이제 많이 돌아보게 만들고 진짜 큰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서 책 자체는 사실 읽어보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계발서의 가장 정석이기 때문에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은 대체적으로 그래서 정석적인 형태로 읽겠다 하면은 추천할 만하고요. 조금 이제 정석인 책은 많이 읽었으니 조금 이제 이 뭐랄까 좀 정석스럽지 않은 그러한 책을 좀 읽고 싶다 하면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보다는 또 다른 책들을 찾아서 읽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자기계발서의 정석으로서는 확실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